지난 대선 기간 동안 김만배의 거짓말에 모두가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허위 인터뷰를 했고 그 사이 두 사람에게는 1억 6천만 원이 오갔다는 의혹. 물론 책값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이 의혹이 전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의도, 대장동 사건의 중심, 그 중심을 윤석열 후보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장동 게이트의 중심을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보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시키고. 대선 과정에서 늘 이렇게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자, 대장동 지금 터졌지만 사실 부산저축은행 때 윤석열 검사가 수사만 잘했어도 지금 이 대장동 조직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펼쳤어요. 근데 수사 어떻게 했느냐? 피의자 왔는데 커피 한 잔 마시게 하고 가 임마 끝났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검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의혹이 3일 전에 나왔어요. 3일 전에. 뭐 검증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치러진 겁니다. 지금 이게 계속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이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가짜 뉴스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죠. 사실상 대선 개입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 시점과 보도 시점이 다른 점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자, 인터뷰는 9월에 했어요. 맞습니다. 2021년 9월 15일에 김만배 씨가 기자 선후배사인 신학림 전 위원장과 만나서 인터뷰를 먼저 합니다. 예.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때였는데 이때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로비로 뭉개겠다는 내용이었죠. 예. 이 인터뷰 닷새 뒤에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총 1억 6,500만 원을 건넸고, 그리고 인터뷰한 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게 대선 사흘 전이거든요. 6개월을 묵혔어요. 네, 3월 6일 뉴스타파가 이 인터뷰를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허위 폭로였는데도 이 내용이 바로잡히지 않고 사흘 뒤 대선이 치러졌고요. 시점상으로도 좀 그렇고 그 과정 내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좀 정치 공세를 피기도 했었거든요. 네, 검찰은 허위 인터뷰 과정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 또 대장동 비리 핵심인 김만배 씨와 일부 언론, 또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등이 좀 연루가 되어 있는지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고 나서 그냥 뉴스타파 보도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틀 다음 날 바로 KBS, MBC가 바로 이 보도를 받아서 이어갑니다. 아니, 확인도 안 했잖아요. 그 커피 타주셨다는 사람한테 전화해봐서 이 조모 씨한테, 이 브로커한테 전화해서 커피 얻어 마신 거 사실이에요? 아니거든요. 이미 그 얘기를 검찰에다 했어요, 이 사람은. 검찰도 입 닫고 있고.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그 가짜뉴스를 확인도 안 하고 대형 공중파 언론 매체에서 이틀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만배 씨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드는 것이, 이미 김만배 씨는 큰 판을 짜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허위로 인터뷰를 해서 이것을 대선 사흘 전에 풀어가지고 대선판을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정말 저 총풍 사건 이후에 최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만배 씨가 기존에 그 권순일 대법관과 사법거래 의혹 있지 않았습니까? 예.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대법에서 무죄를 선언받음으로써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기사회생하는 일종의 제세 동기로 이제 생명을 살려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호흡기를 달아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게이트라는 말이 정말 너무 쉽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뒤집어 씌울 수 있었나. 이 뒤에는 김만배 씨가 큰 그림을 그려서 6개월 전에 이런 인터뷰를 하고
단 사흘 전에 이거를 공개해서 대선판을 흔들어 보겠다고 한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섬찟하기도 하고 아찔하기도 하고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이건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당연히 이제 지금 뭐 신앙림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게 무슨 김만배 신앙림 씨와 민주당이 사전에 무슨 기획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그 사건 아니냐라는 저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이 인터뷰가 21년 9월 15일 날 한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2021년 11월 5일 날 후보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홍준표 당시 후보랑 뭐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될 거라는 걸 가정해가지고 이렇게 기획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 그때는 이제 컷오프 기간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전에 민주당과 연루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분명한 팩트는 그 부산저축은행에 불법 대출 사실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 불법 대출 받은 것으로 종잣돈을 마련해서 대장동 토지들을 매입했다는 그건 분명한 사실로 있고, 그와 연관된 그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박영수 특검이 현재 지금 구속 기소되고 있다는 그 점도 좀 한 가지.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예, 변호사를 맡았죠. 변호사. 예, 나중에. 예. 그 부산저축은행의 변호인을 맡았죠. 조우영 씨의 변호인을 맡았는데 그 박영수 전 특검도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여당과 야당에 관련된 균형 잡힌 수사도 좀 필요하다, 이 지적도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예. 지금 민주당과 연계 의혹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꽤 있었거든요.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았다는 뭐 원유철 전 의원이라든지 또 모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에 대한 수사들은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균형 잡힌 수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자, 왜 지금 뭐 민주당과 연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인터뷰가 왜 됐는지, 그리고 3일 전에 공개가 됐는데 이걸 다음 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바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윤석열 게이트다. 아주 자신 있게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 후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음성 파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에게 누명 씌우기였습니다.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적반하장, 후안무치로 살아온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지금 뭐 바로 민주당에서 이제 몸통을 윤석열로 전환하는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세요? 정황으로 보면 김만배와 MBC, KBS 같은 언론 그리고 민주당이 모두 다 한 통속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MBC, KBS 등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조모 씨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수고를 생략하고 김만배와 뉴스타파의 조작 보도를 그대로 대대적으로 3일 내내 보도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뉴스타파 인터뷰를 그 3일 안에 2번 본인의 SNS에 올렸고, 그 당시 선대위의 뭐 공동위원장, 선대본부장 이런 주요 인사들이 해당 기사를 SNS에 올린 사례가 수십 번이 넘었습니다. 예. 이번에 라임 사태에 연루되었다는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혼자서 5번 글을 올렸어요. 3일 동안. 뉴스타파 보도만 가지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총동원되어서 이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님의 조작 기사를 띄우려고 정말 물량 공세를 펼친 거죠. 그리고 지금도 김만배 씨는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불리한 진술 안 합니다.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이나 50억 특검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국민의힘 관련 인사 관련해서는 진술 다 해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의 재판이나 수사가 더 속도가 빨리 나가고 있죠. 여전히 저는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와 한 팀일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잘 돼야만 본인이 나중에 뭐 사면을 받거나 하는 것 등등을 기대하고 있어서 그때도 한 팀이었고 지금도 김만배, 이재명은 한 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김만배는 이 인터뷰를 거짓말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그거? 아니 대선 끝나고 사실 아니라고 하면 되지.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김만배 씨는 신학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직후죠. 2021년 9월 말 조우영 씨에게 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이니까 또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 말라고 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는데요. 이후 김만배 씨는 조 씨와의 통화에서 너도 형과 같이 멀리 가자고 재차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점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죠.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한 직후였는데 김 씨는 또 조 씨에게 이재명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유동규의 개인 일탈로 몰고 가야 하니 인터뷰 요청이 오면 너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보에 대해서 김 씨가 자신의 허위 사실 주장에 입을 맞춰달라고도 조 씨에게 종용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런 거짓말을 해놓고 그냥 이게 보도가 된 것도 문제지만 두 사람 사이의 돈 관계, 책 3권에 1억 6,500만 원, 정말 믿기지 않는 이 책값, 이건 분명히 검찰이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책값 얘기는 어제도 전해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님의 침묵이랑 어떻게 가격이 같습니까? 초판본이랑. 그런데 이걸 그대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 가짜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기문란. 3일 전에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이버 등 포털에서 그게 실리고 KBS, MBC 등 노형화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저지른 범죄, 지능범죄다. 저는 이제 그래 생각을 합니다.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데 실패했을 뿐 2002년인가요? 김대엽 그 병풍 사건의 복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팩트의 검증 책임은 언론사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럼 얘기한다고 해서 다 옮겨 적으면 죄송하지만 밤에 미친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옮겨서 기사 쓰면 그게 기사입니까? 자, 이제 저렇게 방통위원장이 다소 격하게 반응을 하니까 이 과정에서 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제지를 해요. 이러자 이동관 위원장과 정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 보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가짜 뉴스라고요? 아까 이동관 씨가 이런 얘기했죠. 이동관 씨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아니 그리고요 고민정 의원님, 제가 이거는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 씨가 뭡니까?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는 그 국회에 말하자면 과방위 결산 심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국무위원한테 이동관 씨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국무회의에 참석을 국무위원입니까? 아니 어쨌건 이동관 씨가 국무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란다네요. 자. 국무위원다 생각하지만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네, 이동관 씨 이게 논란이 됐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라고 생각됩니다.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씨라고 부르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뭐 고민정 씨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가 오갔어야 할까요? 예. 이거는 뭐 본질이 아니죠. 국무위원의 여부도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언론이라는 허울을 쓰고 가짜 뉴스를 전파해서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개입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예. 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이것이 언론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따져보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폐지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분명히 조사를 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선거는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2002년 시절에는 테이프가 등장했지만 지금은 저런 녹취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SNS로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딥페이크나 AI 기술을 통해서 정말 어떤 가짜 뉴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거 뭐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다루는 언론이라는 그 명분을 앞에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